챔피언스리그 저희가 이제 결산 네. 쭉 하고 있었는데 리그는 끝난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또 이제 맨시티가 진출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챔스 결승까지 하고 이제 결산하고 이적 시장 계획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가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해외 축구가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한 2달 정도 이제 저희도 쉴 수 있는 거고. 아, 물론 이제 저희는 유월 A매치를 선이 준비를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거든요. 바로 이번 주부터죠. 아 이번 주죠. 네. 네. 저 16일 날 첫 중계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14일인가 15일이 첫 중계. 아 진짜 나보다 좀 빠르네. 맞아요. 또 새벽 중에 네. 하는구나. 밤을 아. 계속 새고요. 네이션스리그 뭐 4강도 있고 유로 네. 예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에게 휴식기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여쭤보세요. 당신들은 언제 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죽으면 쉽니다. 저희는 쉬지 네, 않습니다. 죽으면 쉽니다. 못 쉰 지 오래됐네요. 네. 죽고 싶어야 되나? 쉬고 싶은데. 그건 아니야. 쉬고 그건 싶다.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자, 이번 시즌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술적인 완성도 이번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늘 하던 대로 쭉 가서 결국에 뭐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쉽다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전술적 완성도 당연히 S. 무조건 S죠. 예. 맨시티 S입니다. 일단 전반기 때 2, 3, 5 전술도 훌륭했어요. 이 전술도 저는 괜찮았다고 봤던 게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운영. 이거 인버티드. 시즌 초반에 되게 화제됐잖아요. 맞아요. 워커랑 칸셀루가 이렇게 미드필더처럼 좁혀서 또 거기서 칸셀루가 사실 전반기에 한해서는 리그 탑급의 폼을 그치. 보여주고 맞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침투 인원은 늘렸죠. 2, 3, 5 전방에 5명 다 박스로 들어가니까 파괴력이 더해지는 전술이었고요. 그 전방의 숫자가 많아진 형태에서 나오는 전방 압박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전술의 문제점은 밸런스 문제가 많이 도드라졌어요. 중앙 미드필더도 박스로 들어가고 윙포워드들은 폭을 벌려서 있고 풀백들은 안쪽으로 좁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복귀할 때 전형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이 전술을 썼을 때 뒷공간 역습에 좀 약점을 많이 드러냈고 후방에 적은 숫자만 남아 있는 것도 맨시티한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죠. 센터백이 딱 2명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펩이 이때 나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 모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밸런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면서 팀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가 중반기 즈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즈음에 갑자기 칸셀루가 그 난리를 피웠던 거죠. 그치.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자식 중에 하나가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얘 빼고 새롭게 뭔가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후반기 전술 3, 2, 4, 1이 나왔습니다. 변형 백3, 풀백 중에 한 명이 후방에 위치하는 이 전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케가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아케가 수비력도 좋지만 전술적으로도 이전에 썼던 전반기 전술과 다르게 적어도 풀백 한 명은 후방에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수비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고요. 중원에 많은 숫자가 배치가 되죠. 3, 2, 4, 1을 이제 우리가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4명의 미드필더가 네모난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원 지역에서 상대가 보통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데 맨시티는 4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박스를 이루니까 한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그만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발 윙포워드를 좌우에 배치합니다. 오른쪽에 마레즈 혹은 포든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 왼쪽은 뭐 계속 그릴리시가 고정적으로 나왔어요. 반대발 윙어들이 안으로 좁히면서 중앙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게 더 편해졌고요. 이 전술이 초반에는 사실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선수들 움직임이 일단 좀 많이 경직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전술 변화를 펩이 시도를 한 거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팀이 중앙지향적이다 보니까 윙도 반대발 윙이고 미드필더들도 다 숫자가 중앙에 많고 심지어 3, 2잖아요. 다 중앙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중앙 위주로 압박을 거는 팀한테 맨시티가 이 시기 좀 불안함이 있었고 풀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측면 공격을 할 때 좌우 윙밖에 없거든요. 윙만 고립되는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윙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네.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중반기까지 그릴리시 폼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마레즈 장갑 끼기 전까지 폼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장갑 끼면서 좀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는 경기력적으로 부침이 있었는데 갈수록 개선이 됐어요. 일단 빌드업을 할 때 중앙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많아졌죠.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엘링 홀란이 또 측면으로 빠지고 그럴 때도 미드필더들이 박스로 들어가는 상황들도 있었고 이렇게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너무 중앙으로만 팀이 모여져 있던 문제점은 다행히 잘 개선이 됐고요. 측면 공격은 윙 개개인의 폼이 올라온 것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간의 스위칭이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토퍼 혹은 존 스톤스의 공격 관여까지 늘어나면서 측면 쪽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도 중반기 때까지는 윙만 있었는데 갈수록 스톤스 아니면 오른쪽 스토퍼의 아칸지 왼쪽에 있는 아케 이런 자원들이 같이 공격에 참여해주면서 측면의 수적 우위도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 전술은 아케, 스톤스, 균도안, 그릴리시가
본격적으로 폼이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시즌 중반부에 새롭게 완성한 플랜 A였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이 이 전술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패배를 하게 됩니다. 참 스톤스 그렇게 올려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맡겼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나는 그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쓸 수 있다? 근데 전술적으로 맞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그냥 다른 선수가 됐어. 맞아요. 와 거기에서 원래 미드필더보다 더 공을 잘 차. 2-3-5 전술이랑 다르게 수비할 때는 바로 4-4-2로 내려와서 이제 수비가 되니까 그때 스톤스가 아칸지가 어쩔 때는 스톤스가 오른쪽 풀백을 커버하고 어쩔 때는 아칸지가 오른쪽 풀백을 커버하고 그럴 때 또 스톤스는 중앙 수비를 내려오고 이런 수비 전형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던 게 이번 시즌 전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영철이 말한 대로 글리시 폼 살아난 것도 맞아요. 엄청 고무적이었고 맞아요. 막바지에 긴두안의 이 또 스탯 클러치. 생산력 네. 대단했고요. 대단했죠. 자 전술 S고 뭐 감독도 고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S죠. S죠. S 플러스예요. 트리플 S입니다. 맞아요. 트리플 S야. S. 전술 운영 일단 S, 네. 팀 분위기 형성 S. 나머지 하나 생각 안 하는데 펩이 옷을 잘 입거든요. 아 맞아. 옷 잘 입어요. 아내분이 디자이너분인가 그러실 거예요. 음. 코딩가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 옷을 되게 잘 입는데 패션까지 해서 트리플 S 주겠습니다. 올 시즌 리액션 기억나시죠? 홀란드 골 넣었을 때 풀럼전에 골 넣고 와 했던 거 그 세레머니 있잖아요. 알아요. 카메라 보고. 네. 네, 그런 리액션도 네. S를 받을 만하지 않나. 다 S네. 네. 중반기 때 펩가르디올라가 인터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되게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들이 뭔가 몇몇 선수들 성공이 좀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팀이 조금 더 갈망해야 된다. 이길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 좀 더 과감하게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된다. 근데 몇몇 선수들이 좀 나태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경기 끝나고 나서 되게 강하게 그때 펩가르디올라가 했었어요. 그리고 말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구단 내부에서 칸셀루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느 감독도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일 텐데 펩가르디올라는 칸셀루를 그냥 나가게 하는 거를 그런 선수를 어떻게 대단했죠. 내보내냐. 그리고 펩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약간 팀의 마음 떠나고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하는 선수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페란도 그랬었어. 맞네. 네. 펩가르디올라의 결단력. 이게 인터넷 감독으로서 우리가 이제 맨유 편에는 호나이두를 이제 내보냈던 테나의 네. 결단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는데 펩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결단력을 지닌 거죠.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영상 찍었잖아요. 저랑 형철이랑 종윤이 형이랑 이제 셋이 그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제가 그때 했었던 말이 그거예요. 펩이 처음 트래블을 하고 이제 전관왕을 달성을 했을 네. 때가 0809잖아요. 네. 저 0809에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갔을 때 20살 때예요. 근데 내가 지금 34시거든요. 근데 펩은 다시 한번 트래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년 동안 발전을 한 거잖아. 전술이 변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 시즌에 시즌 중에 또 전술이 변했어. 맞아요. 덕현 씨도 많이 발전했나요? 20살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지금? 20살의 황덕현과 지금의 황덕현. 20살의 황덕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08 황덕현인가 그러면? 공구 시즌. 황덕현. 그러면 가장 시즌 좋은 황덕현. 카드가 언제예요? 가장 시즌 좋은 시즌에는? 시즌은 1, 2시즌. 1이에요. 사실 1, 2시즌 저는 1, 2. 김승일이잖아. 난 1, 2시즌 황덕현이야. 저는 차 번호 지금 바꿨는데 옛날에 그래서 2011로 했어요. 일부러. 네. 아 일부러. 그럴 수 그때가 있지.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네. 그때가 그립다. 내가 그랬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맞아요. 펩은 이제 역사상 예. 첫 트래블을 2번이나 달성한 트래블을 그럼요. 2번이나 달성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고 본인 입장에서도 1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단으로 네. 가서 베스트 3위를 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쵸.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냥 저는 깔끔하게 수비, 미드필더, 공격 한 명씩만 선정하기로 했어요. 골키퍼는 없나요? 아, 왜냐면 잘했는데 이번에 결승. 잘했는데 기대 이상이면 에데르송이 맞거든요. 예. 근데 베스트까지는 안 되지. 되지. 왜냐면 리그에서는 안 또 되지. 실점하고 했으니까. 예. 근데 챔스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맞습니다. 음. 에데르송 인정하고 일단 베스트 한 명 후벤 디아스. 코미디어스. 뭐 이견 없어요. 유럽 최고의 수비수 넘버원. 올 시즌 유럽 전체에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 예측 수비력이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잘 보면 후벤 디아스가 먼저 위치를 잡아서 자기가 막는 선수 쪽으로 패스 오는 거 커트하거나 아니면 그 선수를 그냥 경기에서 지워버리는 거 그렇지. 진짜 잘합니다. 위치 선정, 볼 처리, 커트 훌륭하고요. 전 이 선수 양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빌드업 할 때 보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패스가 쭉쭉 잘 나가요. 롱패스 풀어주는 것도 다 그래요. 진짜 잘하는 선수고 백스리 중심을 잡아주면서 중요 수비를 여러 차례 펼쳐줬는데 디아스가 올 시즌 사실 월드컵 끝나고 중반기 때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나갔죠. 그래서 네. 그때 좀 빠져 있었던 공백기가 있었어. 그때 맨시티 수비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 돌아오자마자 지금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후벤 디아스가 상승세의 주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후벤 디아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음. 디아스? 킹정이지. 무조건이죠. 예. 킹정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거보다 결승 때도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결승 때 또 득점 기록한 로드리. 맞아요. 예. 로드리도 포함합니다. 로드리도 이제 미드필더에서 저는 베스트로 꼽았는데 물론 이제 도움은 데브라이너가 진짜 많이 기록한 게 맞거든요. 하지만 시즌 내내 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역할과 핵심 역할을 한 건 전 로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유럽 전체에 있어서도 이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가 로드리라고 보고
무엇보다 데브라이너가 사실 전반기 때는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월드컵 전후로의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로드리는 팀 내 출전 시간 1위고요. 진짜 누가 봐도 혹사를 당했는데도 매 경기 꾸준한 폼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좀 깊었죠. 그리고 로드리는 월드컵 때도 어쨌든 계속 경기 소화를 했으니까. 진짜 대단해요. 이 선수야말로 진짜 전 철강왕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커버 범위가 넓습니다. 측면 커버까지 넓게 나갈 정도로 진짜 범위가 넓고 커팅, 위치 선정, 수비 보호, 압박을 할 때도 위로 올라와서 압박하는 것까지 체구가 일단 워낙 좋은 선수여서 경합 능력이나 수비력이 일단 알아주는 선수고요. 경기를 읽는, 풀어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패스 전개, 전환, 운반, 또 챔스에서 중요할 때 넣어준 골들까지 예, 로드리 선수도 아주 대단한 공을 세웠죠. 후벤 디아스 유럽 최고의 수비수, 로드리 유럽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유럽 최고 공격수. 맞아요. 엘링 홀란. 예. 홀란은 뭐 홀란 좀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리그 득점왕, 챔스 득점왕. 아 빼도 돼요. 빼도 돼. 왜냐면 그 정도로 베스트 3인만 꼽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3위를 꼽아야 되면 여기 엘링 홀란이 안 이런 들어가면 걸 안 안 할 되죠. 수는 없으니까. 네, 데뷔 시즌 36골로 역사 썼고 네. 챔피언스리그 12골,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맨시티 데뷔 시즌에 동시 석권을 했고요. 누군가는 엘링 홀란이 좀 뭔가 영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홀란이 그냥 전방에 있는 것만으로 경기 영향력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홀란 때문에 상대 수비가 어떻게든 따라 나와요. 그러면 다른 이선 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홀란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거나 넓게 측면으로 빠져주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홀란도 나름 전술에 녹아들기 위해서 본인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홀란의 득점력, 침투 능력, 운동 능력 그리고 아주 대단한 영향력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보여주니까 이 선수 당연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위는 뭐 누가 봐도 인정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못 들어서 아쉬운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올 많죠. 시즌 대단한 성적을 냈는데 스톤스 못 들어가서 아쉬워. 맞네. 데브라이너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실바도 있고 그릴리시도 후반기는 그릴리시 들어갈 만하죠. 그래. 그리고 아칸지도. 아케. 아케 아칸지 의외로 잘했어 아칸지 진짜. 잘했어. 그리고 진짜. 훌리안 알바레스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선발은 아니었지만 조커로서 훌륭한 활약을 하지 않았나. 이 팀의 또 그 트로피 우승 DNA를 예. 엄청나게 심은 월드컵과 챔스를 들었어요. 네. 어. 커리어 사실상 끝이다. 와, 네. 완성형 진짜. 리그도 우승했어. 그래. FA컵도 우승했어. 못된 네. 게 없다. 씨. 음. 자, 그래도 기대 이하 선수들 한번 가봅시다. 일단 세리오 고메스. 네. 예, 콤파니 시절에 안드레이트의 왼쪽 풀백으로 주전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맨시티 선수라고 너무 안 맞았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크지 않죠 이 선수. 너무 왜소해요. 네. 이 선수가 안드레이트 시절의 플레이를 보면 오버래핑을 해서 넓은 지역에서 맨발킥이나 크로스 혹은 과감한 공격 관여 이후에 슈팅으로 재미를 봤던 선수인데 맨시티 전술에서 풀백은 안으로 좁혀서 빌드업에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에 세리오 고메스는 위치 선정 아쉬웠고 터치나 경기를 읽는 능력이 펩 축구를 소화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겉도는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세리오 고메스가 아까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체구가 작다 보니까 경합이 너무 쉽게 밀렸고 수비할 때 매우 불안했다. 예, 불안해서 쓸 수 없는 선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비슷한 포지션에 한 선수가 있었죠. 이제 앙헬리뇨. 예. 네, 앙헬리뇨도 이제 영입 당시에는 이 선수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이제 네. 이적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맨시티의 좀 풀백 잔혹사가 하필 세리오 고메스 때문에 좀 이어진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좀 살이 많이 불었어요. 네, 너무 이제 몸으로 봐도 약간 눈으로 전설의 봐도. 포켓몬이야. 그리고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그죠? 나왔다고 해도 이 선수가 예전에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폼이 나왔으니까. 얘가 와야지 이제 빨리 로드리 휴식 주는데 어떡하냐 했는데 이제 쓰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아쉬웠죠. 네. 카민 필립스입니다. 일단 어깨 수술 전반기 때. 그쵸. 그리고 어깨 수술은 그렇다 치는데 중반기 때 과체중은 조금 아쉬웠다고 봐야 되겠고 경기 감각이 매번 떨어져서 터치가 계속 튀었고요. 수비적으로는 이 선수가 성급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초래가 됐습니다. 부진한 필립스를 이제 믿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로드리의 혹사까지 이제 번지고 말았는데 후반기 몇몇 경기 막판에 진짜 한두 경기에서 카민 필립스가 전보다는 나아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펩 축구에 좀 더 어울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리즈 시절보다 리즈 시절은 원래 좋은 의미인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이 근데 리즈 진짜 때보다 리즈 시절이야. 그러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앨런 스미스처럼 리즈 시절이야. 필립스한테도 진짜 리즈 시절이 좋은 의미예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 리즈 시절 때보다 터치랑 조율 등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맞다. 펩 축구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경기를 읽는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거기서 카민 필립스가 성장을 해서 리즈 시절이 아닌 맨시티 시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대 이하 3인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한 명, 필포든. 필포든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포든이 전반기 때 홀란이랑 아주 극초반에는 합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홀란이랑 합이 맞춰지니까 맨체스터 더비 때 동시에 득점. 그래 동반에 맞아, 터트리고 맞아. 있었어. 진짜 필포든 진짜 유니크한 선수다. 왼발 마무리 능력 진짜 대단하다. 피니셔는 역시 포든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반기 때는 폼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불운함도 있었어요. 일단 발부상을 당하는 등의 불운이 좀 겹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의 불운한 요소는 제가 봤을 때 전술이 바뀌면서 더 이상 페카르디올라가 윙에게 직선적인 드리블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드는 사실 직선적으로 몰고 가는 드리블에 강점이 있어서 근데 마레즈 그릴리시를 보면 이 친구들은 중앙으로 좁혀내는 네. 또 강점이 있단 말이야. 연계를 좀 더 참여하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플레이에 요구하는 부분이 윙에게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포든도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기 때 하필 부상까지 겹치니까 좀 뭔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었고요. 시즌 내내 그것도 있어요. 페카르디올라가 포든의 최적의 위치를 찾아준 느낌은 아닙니다. 올 시즌은 막 좌우윙도 왔다 갔다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도 그랬지만 종종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음 시즌은 부상이 올 시즌 좀 불운하게 따라온 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부상을 일단 회복하고 최적의 위치만 페카르디올라가 빠르게 찾아준다면 다시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재능 있는 네. 선수고 맞죠. 보여준 게 있고 아마 네. 그냥 안 풀린 시즌이고요. 다음 시즌은 다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니까. 네. 잠깐 부침 있는 시즌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자, 시즌 전체 달성도 역시 이거는 무조건 S죠. 트리플 S죠. 무조건 S예요. 리그컵 떨어진 거 빼고 다 우승했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맨시티마저도 이 사람만큼은 막지 못했다. 사우스햄튼의 감독 네이선 존스. 왜냐면 카라바오컵을 사우스햄튼에게 줬어요. 자 그리고 맨시티도 이 팀 막지 못했다. 브렌트포드. 그것도 맞네. 맞아. 네. 이 두 팀은 근데 브랜트포드는 실제로 잘하는 팀은 맞는데 네. 과연 네이선 존스는 무슨 인물인가? 그렇지. 네. 그렇지. 놀라운 아니 왜 거죠. 토트넘도 잘했으니까 맨시티를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놀라운데 어쨌든 카라바오컵은 맨시티 입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 않았고 왜냐면 오히려 우승을 많이 했어 이미 카라바오컵은. 어떻게 보면 카라바오컵을 일찍 탈락하면서 일정상의 여유가 생긴 게 지금 도움이 되죠. 돌아보면 다행이에요. 그 어떻게 얘기 보면 하잖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예. 이 팀이 선수단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뎁스가 두텁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그래요라고 하기 어려워요. 숫자가 좀 부족한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퀄리티는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하죠. 어쨌든 맨시티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다. 올 시즌 유럽 혹은 축구 최고의 팀, 바로 맨체스터 시티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맨시티는 모두가 S였다. 네.